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어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재미와 또 전문 지식을 책임져 주실 분들입니다. 개그맨 오나미 씨, 그리고 또 김명선 씨,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주실 또 내과 전문의 유태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분위기도 이번 주도 분위기가 좋네요. 네. 자, 여러분, 한국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 순위라. 이게 아무래도 환자가 많고 또 치료가 오래 걸리는 병이 아닐까 싶은데 암 아닐까요? 그 한국인의 그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제 생각인데요. 뭔가 환자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든 치매도 요즘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 암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질병인데 2021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병 1위가 네.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요? 네. 네, 당뇨. 뭐 사실 주변에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본 적은 아직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질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가 뭐 어떤 힘든 질병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암과 치매를 제칠 만큼 힘든 병인가라는 생각은 좀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네. 당뇨가 그렇게 힘든 병인가요? 일단 그 연구는 이제 질병 부담 지표 순위라는 겁니다. 뭐 합병증과 그리고 치료 기간, 후유증을 통틀어서 병으로 인한 손실을 따졌을 때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 1위가 당뇨인데요. 당뇨는 치명적인 합병증의 위험은 물론이고 조기 사망률의 위험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 1위로 선정된 겁니다. 사실 당뇨 앓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맞아요. 뭐 어리신 분들도 있고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막 TV 보면은 한국인의 만성 질환 1위 당뇨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이제 무관심하기 쉬운 것이 또 당뇨를 포함한 성인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은 성인병 3대장,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 그 당뇨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아마 이제 당뇨는 단순하게 해석하면 소변에 당이 많다는 거죠. 즉 이제 인슐린이라고 해서 이제 당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지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데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한다든지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중의 당의 농도가 이제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예배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당뇨를 국민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국민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국민 질병이라는 얘기가 붙는 것 같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의 팩트시트 체크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는 30세 이상의 그 대상으로 했을 때 네네네. 6명 중에 1명은 당뇨 환자로 500만 명이 되고 그리고 고혈당 그룹에 속하는 당뇨 전 단계 환자는 이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그 1,5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제가 다이어트 전에 당뇨 전 단계가 나왔었는데요. 네. 물론 다이어트 후에는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 당뇨병이 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당뇨에 걸리는 건가요? 그 우리가 가끔씩 그 설탕 많이 들어간 음식 막 아유 그만 먹어 너 그러다 당뇨 걸려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건가요? 이제 단 거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당뇨를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직접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날 확률이 높고 체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비만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비만증이 생기면은 거기에 있는 지방 세포가 어떤 인슐린의 활동성을 좀 어느 정도 방해를 합니다. 그걸 저항성이라 그러는데 그런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 이제 당뇨가 생기는 주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단 걸 먹어서 그런가 해서 요새 왜 선배 저 마라탕 사주세요. 탕후루도 탕탕 후루루 탕탕 후루루 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지금 당황했어요. 네네. 그래요? 네. 아니, 선생님은 아시겠죠? 지금 남성 두 분 다 당황하셨어요. 일단은 탕후루를 네. 먹질 않다 보니까 네. 이제 네, 네.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탕후루가 사실 과일에다가 네. 맞아. 설탕을 입혀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우, 엄청난 맛있어. 사랑이죠. 네네. 네. 그러면 네. 과일에도 당이 있고 설탕에도 당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리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맞죠? 그 당뇨 걸리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이제 당뇨는 이제 유전적인 이유와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로 나누게 됩니다. 결국에는 유전적인 거는 이제 기질,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정도 당을 조절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인슐린을 생성을 하기 어렵거나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인슐린이 생겨나는 어떤 유전적인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인데 뭐 요즘에 이제 서구식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당도가 높은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환경적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당뇨도 이제 이렇게 종류가 유형들이 다 있군요. 유전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모두 당뇨병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당뇨가 올 거라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아직까지는 저도 뭐 조짐은 없긴 한데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슐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인슐린 정말 저희가 뭐 자주 듣는 용어이기도 한데 이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인슐린이나 호르몬은 췌장에서의 어떤 이제 뭐 베타 세포라는 데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음식물이 이제 장에서 분해되면은 포도당이 생성이 되고 이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런 인슐린과 결합된 것들이 어떤 이제 활용을 된다든지 아니면 저장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꿔지는 것을 역할을 해주는 게 인슐린이죠. 근데 선생님, 당뇨하면 대표적인 성인병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탕후루 뭐 네. 이제 마라탕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고당이 많은 음식과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점점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많아지고 운동 부족도 생기죠. 이제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로 점차 이제 소아 청소년들의 당뇨병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 그리고 청소년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스트레스 조절이나 아니면 사춘기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그 어떤 열량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가를 하는 시기인데요. 이제 그 성인들보다 이런 원인들 때문에 혈당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비만과 연결이 되고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자존감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어린이들이 당뇨에 걸린다는 게 사실 저희 때는 참 좋았던 게 학교 끝나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 학원보다 네. 다 같이 모여서 놀이터에서 놀고 맞아, 운동장에서 맞아. 피구하고 뭐 짬뽕하고 이러면서 좀 사실 저희 건강을 좀 잘 관리를 했는데 그쵸. 요즘 아이들은 다 학교 끝나면 학원 가죠. 맞아요. 그럼 뭐 사실 운동할 시간이 굉장히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심지어 학교도 걸어 다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차 타고 다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거의 한 시간 정도. 네? 예. 잠깐 우리 엄마 세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아 지하철 네, 이제 있었어요 지하철역까지 확실히 또- 지하철이? 지하철에 있었어요. 미국이에요? 네? 아니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네. 저는 좀 멀리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이제 운동을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물론 지금 저는 골골대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에 또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과체중과 비만, 이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심내혈관 질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기에 뭐 유전적으로 당뇨가 있다 부모님이 계시나요? 저는 혹시? 저희 할아버지께서 있으시긴 하셨는데 아까도 당뇨가 또 유전이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대략 그 유전이 몇 프로 정도가 이렇게 되는 건지. 이제 통계적으로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디까지 확률 문제고요. 네. 당뇨 가족력이 있으면은 이제 보통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인데도 30% 이렇게 위인데. 어쨌든 직계가 가장
가장 높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한 대를 걸쳐서라도 어쨌든 유전 성향이 있으면은 주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와 또 성별에 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게 당뇨인데 자, 오늘 도착한 건강 사연의 주인공 역시 지금 당뇨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꿈 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입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누나에게서 독립하기. 야, 넌 도대체 술을 며칠을 마시냐? 밥 먹었으면 내가 그릇에다가 물 담으라 그랬지. 야, 빨래 마른 지가 언제인데 빨래 좀 개라, 빨래 좀. 누나가 엄마 역할을 또 내가 비록 지금은 경제력이 약해서 얹혀 살고 있지만 두고 봐, 곧 나간다. 누나, 물 줄까? 한 컵 떠와봐라. 웬일이래? 아, 더러워 진짜. 아, 야, 야, 너 무슨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 아니 뭐 물 먹는 거 같다 뭐라 그래. 야, 너 무슨 물 먹는 하마냐? 어? 그리고 내가 무슨 물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러냐?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대. 그냥 내가 안 좋은 거 아니고 빙고. 정답입니다. 나도 싫어. 또 물을 너무 과하게 마시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방이 조금 건조한가. 갈증이 엄청나네. 아이, 물을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도 자주 가는 것 같고. 보통 영화에서 저런 장면은 좀비가 되어가는 준비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정신사납게. 뭐가? 아니, 화장실을 몇 번을 가. 아니 뭐 화장실 가는 거 가지고도 뭐라 그래. 아니,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 너 몸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야. 신경 꺼. 너는 신경을 써줘. 아이고, 어이 브라더, 아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싸워가지고 쫓겨났어. 아니, 쫓겨난 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나온 거라니까. 그래, 뭐 그렇다 치자. 이 누나라는 존재와 단둘이 살 생각 1도 하지 마. 어? 내가 진짜 빨리 돈 벌어서 독립한다 진짜. 너 요즘 다이어트 하냐 근데?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래? 따로 뭐 하는 건 없는데.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해. 바지가 좀 헐렁거린달까? 너 뭔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없는데. 너 뭐 어디 아프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살 빠지면 좋지 뭘. 그리고 형이 우리 누나랑 단둘이 살아봐. 어? 그 등살이 살이 안 빠지면 비정상이라니까? 누나 때문이네. 100%야. 야 됐고, 너 저기 그 병원이나 한번 가봐. 너 진짜 아픈 거면 어떡해. 병원? 에이, 뭐 괜찮겠지 뭐. 야, 너 그렇게 괜찮겠지 하다가 훅 가는 거야 인마. 진짜 병원 가봐. 아, 훅 가긴 뭘 훅 가. 형이나 가. 난 여기 좀 더 이따 갈 테니까. 아무튼 괜찮은 거지? 어, 나 간다. 가. 가라고. 어. 나중에 또 봐. 가. 어. 아무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나 혼자 산다를 이루고 싶은 우리 청년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뭐 누나가 이제 구박을 좀 많이 하시네요. 근데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은 좀 어느 정도 구박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빨리 그게 힘드시면 이제 독립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근데 독립하기 전에 본인 건강부터 좀 챙겨야 될 것 같은 게 막 살이 갑자기 빠지고 그리고 물 좀 과도하게 마시고 이거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뭔가 당뇨를 의심할 증상 중에 하나일까요, 선생님? 이제 그 클리닉에는 이제 거품료가 뭐 많이 나온다. 거품이요? 체중이 많이 빠진다. 뭐 살이 뭐 검어진다. 소변이 노랗다. 뭐 이런 증상으로 클리닉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네? 다음 타갈. 그러니까 다음? 이제 목이 많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다뇨, 소변을 많이 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다식, 음식을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갈증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3대 증상인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당뇨가 실제로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당뇨 전 단계를 알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무 증상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도 이런 무증상인 경우도 있나요? 이런 증상이 안 나오고. 당뇨의 초기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당뇨가 있을 때 검사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로 이제 45세 이상이 되고, 그리고 45세 미만이더라도 이제 과체중이거나 비만이 있는 분들, 또 세 번째로 가족력이 있는 분들, 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질병이 있는 분들, 또 다섯 번째로 이제 과거에 당 조절 장애가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임신성 당뇨가 있다든지 거대아 4kg 이상의 거대아를 낳은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 또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제 있었던 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뇨 검사를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근데 뭔가 많으니까 좀 메모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당뇨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뭐 당뇨다 하는 기준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당뇨를 진단하는 기준은 이제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해도 당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시간 이상 공복을 해도 126 이상이거나, 두 번째로는 이제 유발 검사라고 해서 75g 정도 되는 포도당을 섭취를 했을 때 2시간 혈당이 이제 200이 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이제 당화 혈색소라고 해서 2, 3개월 동안의 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보는 건데 그게 6.5 이상이면 당뇨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음 단뇨 다식의 증상이 있고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아무 때나 혈당을 쟀을 때 200이 넘으면 그럼 당뇨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근데 사실 당뇨가 제일 무서운 게 이게 합병증이잖아요. 또 저도 사실은 당뇨 전 단계일 때도 합병증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막 주변에 뭐 발가락을 뭐 잘랐다. 맞아. 합병증 때문에? 네. 못 들어보셨나요? 저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실명을 했다. 뭐 피부가 괴사된다. 뭐 이런 것들도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당뇨를 방치하면은 합병증이 그냥 생기는 건가요? 네, 합병증이 정말 무섭죠. 당뇨는 합병증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눠집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혈관 합병증이 있는데 혈관이 작은 쪽에 듣는 합병증인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족부에 이제 발에 궤양이 있다든지 당뇨발이라 부르죠. 당뇨 괴사가 온다든지, 그리고 눈이 안 좋아지는 망막병증. 특이하게도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인데 눈이 먼저 나빠지고 그 다음에 발이 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서 심부전 이런 것들이 소혈관 합병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큰 혈관의 합병증, 심근경색, 협심증, 뭐 심부전 같은 어떤 심장 질환, 그리고 뇌졸중 같은 이제 뇌혈관 질환들이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말초의 신경염이라든지 당뇨병성 위장염도 있고, 만성 피로와 뭐 무기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남성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아유, 이런. 아까 그분도 그래서 아까 제일 아쉬워하시네요.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유부녀라 가지고. 아이고, 그거하시 결혼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네. 걱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요 아까 네. 많이 당뇨 증상이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먹어서 살이 안 찌고 빠지면 당뇨를 또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이제 당뇨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 중에 이제 신장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신장은 우리 몸에서 이제 일종의 체 역할을 해서 좋은 거는 몸 안에 놔두고 나쁜 거는 뭐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은 이 체 역할을 하는 것들이 구멍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분자가 일단 요산이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조금 크면 이제 당이 나와서 이제 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당이 나온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큰 분자는 이제 알부민이라고 하는 분자가 나오고, 알부민에서 더 나오면 이제 단백질이 나오는 건데, 몸의 구성 성분이 점점 빠지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빠지죠.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살이 쪘을 때도 당뇨 직전까지 갔고.
아까 영상에서는 살이 빠져도 당뇨를 의심해봐야 있을 수 되고.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식습관 관리나 이런 것들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고 네. 채식과 단백 아예 안 먹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채식과 단백질 위주의 식단 유지를 하고 한 번에 30분 이상의 운동을 이제 일주일에 주 2, 3회 이상을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평소 액상 과당을 즐기신다든지 뭐 과자, 초콜릿, 뭐 젤리, 아이스크림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편이라면 네.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저희 아이가 초콜릿, 아이스크림, jel리 이런 거 정말 많이 먹어요. 근데 꼭 그걸 남기잖아요? 그 네. 제가 먹거든요. 아, 그렇겠다. 그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데 그 생활 습관이나 어떤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당뇨병이 좀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완치의 개념을 뭐로 잡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생활 습관으로 개선만 해서 조절이 되는 거를 이제 약을 안 먹고 네. 조절이 된다는 거를 완치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그리고 운동 안 하고 그리고 혈당 그런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을 때 혈당 조절이 되기를 기대한다면 완치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통상 이런 것들을 그냥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뇨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당뇨와 함께 3대 성인병의 대장인 이 고혈압과 고지혈증. 네. 오늘의 맞춤 게스트 김명선 씨. 네. 혹시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다이어트 전에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어서 당뇨 전 단계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고혈압은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많이 나왔어요. 180까지 올라갔어요. 180. 네. 그리고 당뇨 이런 것도 그러니까 120, 막 125 이렇게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도 그냥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약을 병원에서 지어주셨어요. 이 약을 먹어라. 당장 급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뺐던 게 이게 진짜 그때가 제가 20대 후반이었어요. 너무 아가아가 할 그렇지, 텐데 꽃다운 나이인데. 20대 후반에 이게 무슨 고지혈증, 지방간 뭐 다 있으니까 너무 충격받고 정말 살을 뺐었어요. 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혈당 수치도 완전히 정상이고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혈압 같은 경우도 제가 헌혈의 집 가서 막 제거하면은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나와요. 헌혈도요 150 이상이 되면 안 돼요. 혈압이 진짜? 150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많이 빠꾸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면은 120, 110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아, 근데 지난주에 운동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유 그게 혈압이 높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또 즐겁게 사시니까. 네네. 맞아. 지금은 네. 건강합니다. 네. 아니 다행이에요. 안색도 좋으시고. 맞아요. 안색도 좋아요. 괜찮나요? 안색 좋으세요. 혈색도 너무 좋아요. 이 안색 나쁘면 사람이 되게 네.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작년 한 안색이요? 1년 정도 이제 저도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얼굴을 보면 얼굴이 까만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사가 만나면 혹시 어디 아파요?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관리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안색이 너무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 다행이다. 너무 좋아요. 메이크업 잘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혈압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고 어떤 사람은 저혈압이다 이러는데 선생님 이게 그 정확한 어떤 정상적 혈압의 수치는 몇인가요? 대개는 120에 80, 그러니까 이제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미만인 경우가 이제 정상 혈압입니다. 이제 이완기 혈압이 이제 90,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40, 그러니까 140에 90이 넘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을 합니다. 140에 90이 넘으면 네.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55 정도. 네네. 고혈압 수치가 나와가지고 뭐 약을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막 겁나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혈압 잴 때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수동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터진 적 있어요. 진짜? 기계가? 이거요, 이거? 아니 이게 누르는 거. 나는 거 하는데 팔뚝이 굵어가지고 기계가 터졌어요? 팔뚝이 터지신 거예요?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계속 벗겨지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그런 환자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괜찮습니다. 다행이라고 치니까 좀 다행이네요. 이상하게 많이 되는데. 있어요.
네, 그래요. 이 조금 전 명선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혈압과 근데 또 당뇨는 거의 붙어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동시에 발병을 하나요? 이제 서로 간의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로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건데 고혈압은 이제 췌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손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내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베타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인슐린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당뇨에 또 걸쭉한 피는 이제 혈압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서 혈압의 조절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악화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고혈압과 당뇨는 위험 인자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만, 뭐 불규칙한 식습관, 뭐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질병의 발생 위험을 둘 다 높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같으니까 이 원인을 제거하면은 당뇨, 고혈압 다 잡을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근데 이건 사실 좀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혈압이 높은 게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이제 고혈압이 있다면은 혈관, 동맥 혈관에 이제 그 손상을 주게 됩니다. 이제 혈압이라는 거는 혈관에 가는 압력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치료 대상이 되려면 오랜 기간 동안에 방치가 된다면 혈관에 손상을 줘서 거기에 따른 합병증인 대표적으로 질병을 얘기하자면 이제 뇌졸중이나 치매, 심부전 이런 것들 2차적인 합병증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은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이제 혈압이 좀 높다 보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협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큰일 난다. 술 빨리, 술 좀 줄여라. 예. 그게 또 이제 굉장히 좀 혈압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네. 심지어 저 딴에는 이제 제가 좀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좀 곰국 이런 걸 피했었어요. 그게 안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혈관에 좀 그런 뭐 기능성 장애가 생긴다라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되잖아요. 네? 술을 안 먹으면 되죠. 술을 어떻게 안 먹어요? 네. 곰국은 끊을 수 있지만 술은 끊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 어떠신가요? 이거 뭐 돌발 질문이긴 한데. 진짜 궁금하다. 네, 곰국 혹시 자주 먹으면 네. 혹시 뭐 혈관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나요? 곰국이 이제 기름이 졌으니까 아무래도 일종의 고지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거기 들어가는 이제 기름이나 향신료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곰탕에 소주 드시는 분들 큰일 났네요. 아이고, 네, 그건 피할 수 해장한다고.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이, 참. 큰일이네. 그러니까. 돼지국밥에 소주 이런 거. 이런. 자, 네, 갑자기 저희 스토리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주변에 또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계시더라고요. 고혈압 환자들이 상당히 많나요? 2022년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고혈압 인구는 30대 이상에서 27% 정도 있다고 되고 남성은 31%, 여성은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19세 이상에서도 많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그래도 전체 인구의 유병률은 30%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도 고혈압이 있어서 매일 그걸 막 집에서 재는 걸 사가지고 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고혈압이 증상이 이렇게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있으면은 조절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이제 신체 검사나 진찰 중에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죠. 이제 간혹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찾으시는 분들은 두통이나 어지럼증, 뭐 두근거림이 심해진다든지 피로감이 심하다 이러면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코피도 많이 난다, 뭐 혈뇨 난다, 뭐 눈이 좀 잘 안 보이신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뭐 우연하게 발견된 뇌혈관 장애나 협심증이 있으면은 고혈압 질환에 의한 합병증을 생활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 드라마를 보면요 그 뒷목 잡으면서 네가 감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오시잖아요. 이게 혹시 고혈압 증상인가요? 맞죠. 이제 그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 고혈압이 국소적인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이제 그런 신경외과 협진을 보면서 같이 이제 뇌혈관의 건강성 자체를 같이 판단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약간 혈압올라 이게 그게 맞는 거네요? 있을 수 혈압올라, 있죠. 이게? 네네네. 실제로 이제 머리로 들어가는 혈관이 주 혈관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굵은 혈관이 앞쪽에 2개가 있고 그리고 얇은 혈관이 이제 경추동맥이 2개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국소적인 이제 혈관 손상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뭐 그쪽에 혈관 질환이 생기면은 국소적인 혈압이 올라가서 두통 생길 수가 있죠. 네. 아니 제가 사실은 한 몇 달 전에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네. 그냥 약간 왜 뭐라 해야 되지? 좀 멀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계속 어지럽고 약간 좀 메스껍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도저히 뭐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고혈압일 수도 있다는 네. 뭐 거군요. 오늘 술을 드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 길었어요. 좀 이 기간이 네. 좀 길어가지고 여기 무슨 큰 문제가 있나 했는데 병원을 좀 왜 제가 병원을 왜 안 병원을 왜 안 가시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좀 이런 얘기 좀 너무 좀 괜찮습니다. 내가 뭔데? 그러니까 더 궁금해. 궁금해. 맞아. 뇌 터질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 너무 진담은 아니신데 이제 그렇게 살면 뇌 터져요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 단어가 되게 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저는 운동을 이제 해야 돼요. 시작했어요. 예, 유산소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혈압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예. 진짜 술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술은 못 끊어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낮아지는 거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죠. 운동하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아까 뭐 침묵의 살인자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정말 고혈압으로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진짜로? 이제 고혈압 그 자체로 사망하기보다는 결국에는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뇌 터져 죽는다 이랬는데 실제로 뇌출혈의 위험성도 생기거든요. 그런 합병증이 생기죠. 그러면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이 뇌출혈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보통 나열만 해본다면 이제 아까부터 심내혈관 질환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거는 결국엔 뇌출혈이죠. 이제 미세 혈관의 동맥의 혈관이 파열됨으로써 뇌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거를 결국에는 얘기를 합니다.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 혼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출혈이 생겼을 때 언어장애나 이제 반신부수, 뭐 기억력 상실, 치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뇌출혈 혈관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심부전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일단 비대해지고요. 그리고 운동할 그런 결과가 있으면 이제 운동할 때 호흡곤란도 느끼고 심지어는 휴식할 때도 숨이 차서 말을 못하기도 하는 어떤 그 외에도 이제 부정맥 질환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 심하면 폐에 물이 차는 폐 부종이 있을 수도 있죠. 세 번째로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심장에 이제 뭐 협심증, 뭐 심근경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던데 이 관상동맥이라는 게 문제인 건데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왕관 모양을 띠기 때문에 관상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상동맥 질환인데 고혈압은 이제 뭐 흡연, 고지혈증과 함께 이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 3대 원인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면은 이제 혈관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막 백혈구 막 혈소판 막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응하게 되면 혈관이 결국에는 흉터가 생기듯이 동맥경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신장, 콩팥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콩팥이 좀 안 좋아지면 막 이렇게 막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한 원리인데 고혈압이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은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당뇨 같은 게 생기면서 점점 이제 단백뇨로 진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진행하게 되면 이제 콩팥이 결국엔 기능하는 심부전증 그리고 신경화 그리고 요독증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어떤 대동맥류라고 해서 이제 혈관 주머니가 뭐 흉부나 복부 쪽에 생기기도 하고 뭐 눈이 나빠지는 망막병이라든지 마취 혈관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진짜로 다 너무 무서운 병들이고 하나같이 진짜 위험한 병들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뭐 뇌출혈, 심부전증, 관상 뭐 동맥 질환에 심장 질환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날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냥 혈압이 낮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그 정상 혈압 유지를 잘 해야 되겠어요. 네네. 맞아요. 이 고혈압 무조건 좀 예방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또 고혈압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먹는 게 좋다는데.
야, 이거 뭐 벌써 막 몸이 막 프레시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이거? 아, 좋아. 좀 더. 근데 일어나서 물 마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찬물이 괜찮은지 모르겠다. 저도 사실 찬물을 잘 안 마시긴 합니다. 네, 아, 그죠? 정말요? 아우, 야. 아우. 어우. 야, 이거 아침 안 먹어도 되겠다. 아. 아침을 안 먹는 것도 혹시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배가 고픈데. 그래. 역시 내 배꼽 시계는 정확하지. 뭘 먹을까? 아침부터 배달. 야. 와, 첫 번째 뜨는 건 다 비슷하구나. 아니지. 아니 배달 음식보다 이거 집에서 해 먹는 밥이 더 맛있다고들 하잖아. 몸에도 좋고. 아이, 나 이거 또 한번 해봐. 오케이. 아, 저거 파는 반찬들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해장국. 어떻게 잘하세요? 저 많이 사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가게꾼이 해도 뭐 어쨌든 차렸으면 솜씨의 발휘는 한 거잖아. 어? 뭐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뭐 혼자 그럼요, 사시는 그렇게 분들은 해야지. 특히 이제 저렇게 먹죠. 다. 아, 저 정도면 잘 먹는 거 아닌가요? 어우, 반찬 세 개면요. 뭐. 에? 왜 이렇게 싱거워? 지금까지 봐서는 뭐 이상한 게 없는데. 네. 저는 이상해요. 반찬을 덜어 먹은 게. 아. 아하. 일단 먼저 짜거든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또 넣네요. 근데 아니, 말아 거기다가- 먹는 것도 아닌데. 에헤이. 어머, 장난하나? 어머, 왜 저래, 왜 저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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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나. 짠 걸 좋아하나 봐요. 저는 소금병 아닌가요? 그렇지. 아, 이제야 좀 됐네. 자, 이제 진짜로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밥도 잡곡밥이 아니에요. 네. 그냥 쌀밥인 것 같아요. 백미. 아, 잘 먹었다. 어? 아, 확실히 집에서 차려 먹으니까 좀 건강해진 기분인데? 어? 건강해졌어. 참. 먹고 또 바로 TV 보기. 느낌. 참, 뭐 주말의 모습이죠. 예. 그렇죠. 저 때가 제일 행복하긴 해요. 행복하죠. 아무 생각 안 나고. 야, 뭐하냐? 여보셔. 뭐하냐고. 어? 나 그냥 있지. 쉬는 날 집에만 있으면 뭐하냐? 나와. 뭐 나가면 뭐 할 건 있고? 일찍부터 한잔 하는 거지 뭘. 빨리 나와. 오, 나 술. 야, 나 술 좋지. 야, 어디야? 내가 지금 글로 갈게. 어? 야, 잠깐만 있어. 자, 30대 남성의 휴일 풍경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네네. 일상이긴 한데 저 가운데 이제 고혈압을 부르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거죠. 네. 네, 뭘까요? 글쎄 저는 눈치를 챘어요. 네. 뭔가 혈압하면은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그럼 좀 움직여야 될 텐데 그냥 먹고 자고 눕고 이런 습관 아닐까요? 네. 그렇죠. 운동 부족도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수염남 있잖아요. 네네네. 그 수염남이 물을 처음에도 먹었죠. 일어나자마자. 네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보셨는지 모르고 빨리 감기였는데 물을 네. 계속 먹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밥 먹고 국 먹고 물 먹고 해서 물을 또 많이 먹는 게 또 약간 또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짜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국을 좀 짤 것 같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또 소금을 넣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게 음식을 좀 대체적으로 짜게 먹으니까 물을 계속 마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이게 혹시 고혈압의 그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훌륭하십니다. 훌륭해요? 운동 부족이나 이제 병이 없을 때 약 한 1.2리터 이상의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짜게 먹는 식습관이 혈압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뭐 저의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반대로 이제 고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이제 고혈압 환자는 우선 체중 조절해야 되고 이제 염분을 좀 덜 짜게 먹는 생활 습관을 하고 이제 술을 좀 섭취를 좀 제한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체중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저열량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진료실에는 뭐 오시면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식 위주의 식사를 이제 30분 이상의 하면서 30분 이상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라 이렇게 그냥 의례적인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계속 나오죠. 중요하면은 원래는 계속 나옵니다. 알고 있는 실천이 안 돼. 실천이 안 되죠.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천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제가 이제 숙연해지는 제가 이제 뚱뚱하지가 않아요. 네, 숙연해지는 네. 그거는 스스로 네네네. 극복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카페인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약물요법도 하시면서 보시면 잘 조절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가까운 곳에 고혈압 환자가 많은 만큼 네네. 이 고혈압에 대한 헛소문도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 또 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다운의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계시니까 호응이 좋아서 너무 좋아요. 맨날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오늘 그럼 오나미 씨하고 김명선 씨가 또 OX를 한번 들어주시고 이게 정답이 어떤 건지 우리 선생님께서 또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혈압 환자는 근력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X. 지난주부터 계속 의견이 다릅니다. 왜 근력 운동 많이 안 하세요? 아니 근력 운동을 해야죠. 고혈압 환자일수록 운동을 해가지고 아까 체중 관리하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저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힘을 쓰잖아요. 네. 힘이 이게 팍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힘이 이게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멋있었죠? 네네네. 이제 저 모두니 설명이 좋으셨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 이쪽에 저는 약간 마음이 네. 갔어요. 네. 과연 정답이 뭔지. 근력 운동이 어때서요? 귀가 얇아서 자꾸 헷갈리는데 이래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게 조금 뭐야? 이게 세모인데요. 이제 조금 애매합니다. 이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근력 운동은 이제 근육의 힘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운동이나 뭐 무거운 아령이나 뭐 푸시업을 좀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무리하게 하면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그리고 망막증 같은 합병증이 있으신 고혈압 환자들은 이제 뭐 그런 근력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이제 눈 터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망막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항상 자신의 상태에서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세모 그럼 혈압을 재보고 근력 운동을 해야겠네요. 뭐 그렇죠. 네네. 조절이 잘 되는 혈압은 크게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일단 뭐 이제 가벼운 운동은 아마 도움이 될 거고 이제 너무 무거운 이제 뭐 역기나 아령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혈압에 걸리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 OX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하나, 둘, 셋. X. 어머. 계속 갈리네. 좋습니다. 왜요? 다양한 네.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고혈압이 있는 분한테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네. 약을 안 먹으면 이게 더 악화가 된대요.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의외로 병원에서 제가 고혈압 나왔을 때요. 고혈압 고지혈증 나왔을 때 선생님께서 고지혈증 약은 주셨지만 고혈압 약은 안 주셨어요. 운동으로 오로지 내려갔어요. 저도 사실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저도 들은 게 있는데 고혈압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빨리 운동이나 이런 걸로 좀 혈압을 떨어뜨려서 약은 일단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전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뭐 정답은 이제 선생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요. 선생님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그러면 이제 혈압의 종류가 이제 본태성 고혈압, 그러니까 혈압 자체가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이 그냥 어떤 유전적인 정보 때문에 오르는 1차성 고혈압이 있고
이차적으로 이제 어떤 질병이 있으면서 이차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차적인 고혈압은 이제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약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 생활 관리를 특별히 잘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그런 1차성 고혈압은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이 필요하죠. 그러면 약을 쓰는 게 이제 뭐 연령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네네네. 생활관. 왜냐면 또 운동을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운동이 또 쉽지 않으신 네,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아까 우리 토니안 오빠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질문을 또 세 번째 질문으로 사실 아, 준비했거든요. 그렇군요. 아이고. 네, 저 궁금했어요. 네. 이 고혈압 약은 내성이 생길까요? O,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다양한 굉장히 의견.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요. 오늘 왜 안 맞죠? 네네. 아, 이게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네. 좋습니다. 그쵸. 네, 오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왜냐면 진통 소염제나 이런 거는 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계속 네. 먹으면 이게 내성이 생겨서 안 들을 수가 있는데 고혈압 약은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저는 안 들어봐가지고. 네. 저는 이게 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지만 네. 모든 약은 약간의 그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네. 궁금해요. 네. 네, 선생님,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우와. 고혈압 약은 고혈압이 생기는 과정을 차단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의학에서 내성이 생기는 대표적인 약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항생제가 있고요. 항생제. 두 번째는 이제 식욕 억제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고혈압 약은 계속 먹어도 된다. 내성이 안 생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다들 네, 네. 오해가 많으셨던 것 풀렸습니다. 같아요. 네, 아우, 다행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뾰로롱. 야, 뾰로롱 오랜만에 듣네요. 한번 해봤어요. 뾰로롱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혈압하면 꼭 붙어 다니는 그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지혈증.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정말요? 근데 정확히 고지혈증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말 그대로 이제 혈액 내에 이제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기름이 많이 낀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지질 성분들이 이제 혈관 벽에 쌓이면 염증이 일으켜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비율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지방의 세포들은 일종의 염증을 유발하는데 이런 염증들이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아까 고혈압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고지혈증도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고지혈증 약을 먹어요. 근데 여행 갈 때 고지혈증 약 안 챙기면 엄청 화내요. 나 이거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 세트로 맨날 붙어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병인 거죠?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이제 다른 병입니다. 한번 고혈압은 혈압이 상승하는 병입니다. 네. 고지혈증은 지방이 늘어나는 병인데 사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세 가지가 함께 가는 이제 세트 같은 놈들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 서로 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은 혈관 내막에 침투를 해서 거기에 일단은 그 기름때 죽종이라고 하는데 플라크라고 합니다. 플라크들이 생기게 되면 혈관이 좁고 딱딱해지는데 이때 이 좁아진 혈관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혈압이 생기니까 혈관에 주는 손상 자체가 더 심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복하기 위해서 어떤 찌꺼기들이 좀 잘 달라붙기도 하는데 콜레스테롤의 침착이 가속화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병은 아니지만 영향을 같은 주는. 영향을 그러니까 준다. H.O.T와 잭스키스 같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하지만 와. 음악 프로에 같이 나오는. 네. 세트로 근데 다니는. 죄송한데 네. 고지혈과 고혈압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도요. 팬이었어가지고. 아, 그럼요. 네. 네. 네네. 어떤 의미인지는 네네네. 알 것 그런 같아요. 의미. 네. 나쁜 의미 아닙니다. 네. 아니 선생님 그 고지혈증이
병이 그 피에 기름이 많이 껴서 생긴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명선 씨가 경험을 또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전 식단이 어땠어요? 예전에 코빅 할 때 105kg 때는요. 네네. 다원 씨도 아시겠지만 저희 거의 1일 1중식 먹었어요. 매일 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게요. 점심 때 회의할 때 회의하면은 중식을 시키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저희 회의 맨날 하잖아요. 네. 그럼 어디 테이블에 항상 저기 냄새가 나요. 아 맞아. 짬뽕 그러면 냄새. 짬뽕 냄새가 나면은 옆에 또 먹고 있고 네네. 저희도 시키게 돼서 하루에 한 번씩 중식 먹고 많이 먹은 날에는 1일 3중식 삼중식이요? 되더라고요. 네. 중식에 기름이 많잖아요. 예, 예. 삼중식 됩니다. 돼요? 짬뽕, 짜장, 볶음밥 이렇게 삼중식이 딱 가능하거든요. 저는 1일 3중식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정말 대창, 곱창 이런 거. 곱창을 맛있겠다, 제일 근데.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돈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이렇게 선배님 사주면 항상 가서 그쵸. 때려 넣었거든요. 네, 맞아. 사줄 때 많이 먹어야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아직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죠, 선생님. 좋아하시는데요? 상상만으로도 행복해하시는데. 곱창은 맛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으로 지금 혹시 네. 같이 가실래요? 곱창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어때요? 곱창이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다. 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 고지혈증의 원인이 비만이잖아요. 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네. 이제 그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이 그런 생활 습관적인 면도 비만이나 뭐 술, 운동 부족 이런 것도 생활 습관의 면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유전적인 면으로도 생깁니다. 이제 혈액 내에 특정 지질 자체가 증가를 해서 고지혈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코빅은 중식 많이 먹는데 개콘 혹시 뭐 많이 뭐 먹어요? 드시나요? 저희도 중식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중식이 냄새가 이게 타고 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시키면 우리도 시키고. 맞아.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탕수육이 막 쌓아져 있어요. 오. 항상 챙겨갔어요. 네. 집에. 팝콘처럼 탕수육을 팝콘처럼 먹었어요. 왜냐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니까. 남으니까 네, 남으니까 탕수육, 탕수육은. 항상 많이 네. 먹었어요. 그립네요. 탕수육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튀김류. 그쵸. 튀김에 고기에 이제 뭐 밀가루에 이게 다 이게 한두 맛있겠네요. 세트니까 짜장면을 간짜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간짜장 거기 고춧가루 뿌려요. 네, 아유 네. 그것만 먹으면 이제 네. 너무 하루가. 어제 먹었는데요. 네? 먹고 진짜요? 싶네요. 네, 어제 먹었어요. 간짜장. 어떻게 선생님은 네. 중식 드십니까? 어떤 걸 제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라조육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라조육이요? 라조육. 고급지다. 야, 고급스럽다. 라조육? 라조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라조육. 나도 안 고기죠, 먹었던 그게? 것 같아요. 라조육이요? 돼지고기 돼지고기인데 이제 튀긴 건가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좀 라조육이 고급 음식인가요? 네. 라조육은 고급 음식. 저희 그냥 요리잖아요, 탕수육에 이거. 기본 요리부. 요리면 일단 고급 음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5,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라조육 사주세요. 네.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네. 욕심나네요. 오시오 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녹화 끝나고. 네. 자, 우리 피는 사실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검진 아니고서는 좀 알아낼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고지혈증을 의심해야 하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이제 고지혈증은 증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없고 검사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시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제 일부 합병증이 발생하면 거기에 연관되는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 뭐 이제 고지혈증이 생겨서 이제 중성 지방이 이제 500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500이 넘어가면 이제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많이 쌓여서 이제 혈관이 딱딱해지는 죽상 경화증이 일어나면 그게 머리 쪽에 생긴다면은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생기니까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간접적인 것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아까 앞에서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로 체중 관리가 중요한 거죠. 네네네. 그 지질 성분 중에 중성 지방과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두 놈은 이제 내장 지방과 이제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방송 오래 하시니까 이제 이놈 저놈 하시네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도 잘못 들은 용어인 줄 알았어요. 이놈. 저도. 이놈이라고 그랬나요? 네, 두 놈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 두 놈은 이제 이제 편해지신 거네. 네, 용어인 줄 알았어요. 수령 2번 만에 벌써 네네네. 역집처럼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니 그럼 고놈들은 네. 이 어떤 생활 습관을 통해서 괜찮은 놈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결국에는 예방관리법은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식 위주의 생활 습관을 하면서 네. 주 30분, 아니, 한 번 30분 이상의 운동을 주 2, 3회 한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만병통치 생활 습관 관리인 것 같습니다. 약도 계속 먹긴 먹어야 되죠. 약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심뇌혈관 질환을 30% 정도 낮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고지혈증 약은 조금 이제 요거는 좀 약간 하수적인 건데 약을 사용하다가 끊으면 네.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낸다니까요. 여행 갈 때 안 챙기면 무조건 먹어야 돼.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오시면은 고지혈증 약은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네.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잘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제 증상이 없는데 게다가 이제 나이까지 젊으면은 50대만 돼도 이제 젊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내가 정말 이거 평생을 먹냐면은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결국에는 끊고 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은 이전보다 높아진 경우가 많죠. 일단 약을 복용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네, 네. 예, 사실 적당한 운동을 통해 또 어떤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 네,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게 사실 실천이 어려워요. 맞아요. 예, 성인병이라는 이 만성 질환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면 당장 지금부터 네, 도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선택,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자, 오늘은 한국인의 성인병 3대장,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원인과 또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또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신 우리 오나미 씨, 그리고 김명선 씨,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생활 습관이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오늘 제대로 또 알고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더 건강한 또 생활 습관을 하고 또 건강하게 먹고 건강한 운동하면서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라조육을 꼭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라조육.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먹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가끔 먹는 그렇죠. 거니까. 네. 안 좋았던 그 과거들이 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파이팅 있게 에너지 있게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근데 사실 또 유경험자시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많은 설명을 해주신 우리 또 유태성 과장님,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이제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이제 나중에 몸에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늦지 않게 병원에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